자, 1번 문제는 4번입니다. 2번은 3번. 2번, 3번, 2번 몇 번 했어요? 2번이요. 요게 이제 뭐냐면, 요거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 5연과 6연의 위치를 바꿔보세요. 5연이 뭐고? 5연이 거기 바로 39쪽 위에 있는 거, 어디라 더디로 돌고 거기죠. 맞죠? 네. 그거 하고, 6년이 뭡니까? 어디 살겠다, 바다에 살겠다 이거죠. 맞죠? 요걸 바꾸면 어디 되냐면 앞에 1부터 4까지는 맞죠? 청산이 딱 시작, 청산에서의 일이고 요 만약 5, 6년 바꾸면 5, 6, 7, 8은 뭐다? 바다에서의 일입니다. 이렇게 딱 전반부가 딱 나뉩니다. 맞죠? 그렇게 했을 때 대응이 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3번, 그러니까 이거 어디 보면 그렇게 바꿔서 그냥 같은 위치에 대응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우러라 새우가 어디 있습니까? 2연에 있죠. 2연에 맞죠? 네. 그러면 거기하고 만약 5, 6년 바꿨다면 뭐다? 6년이 맞지? 6년의 첫 번째 구절이 거기 대응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어디라 더디전 돌고 거기에 대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1300도 오늘까지 1300도까지 이제 배우면 이제 고려가루가 5편 배웠는데 민요 맞죠? 서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이렇게 딱 지어서 기록해서 쭉 계속 이어진 게 아니고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5, 6년 바꾸면 딱 청산 1, 2, 3, 4 바다 5, 6, 7, 8 딱 그게 뭔가 균형이 맞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다? 이게 세월이 지나오면서 바뀐 거다. 그렇게 가설을 서는 거죠. 만약 그러니까 그 가설이 맞다면 이렇게 대응된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하나의 그러니까 의견이.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3번은 기억의 음악성을 살리기 위해 사용한 방법. 기억이 뭐냐면 분열구조 맞죠? 이거는 사실 뭐 얘기하면 그러니까 의문의 측면에서 의문이 뭐였노? 자음이나 모음이죠, 맞죠? 우리 말소리죠, 맞지? 그러니까 얄얄이 얄얄성 얄얄이 얄라면 어떤 자음이 많이 보입니까? 맞죠? 이응하고 리을 많이 보이죠, 맞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응하고 리을을 쓰는 거하고 기억, 디귿 이런 거 쓰는 거하고 어느 좀 차이가 있잖아, 맞지? 만약 얄얄이가 이거 맞죠? 약, 니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뭔가 딱딱하고 맞죠? 강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만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음 중에서 니은이나 미음이나 이응이나 니을 이런 자음들은 다른 자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한번 얘기했죠 그때 의문할 때 이름에 이런 거 많이 쓰잖아. 맞죠? 나는 이름이 더 많고 맞죠. 그때 지금 없는 학생 쌤이나 남학생들 보면 이렇게 기억 이런 게 많이 있고 근데 여학생 이름에 기억 받침 있는 경우는 잘 없죠. 네 친한 여학생들 생각보다 기억 받침 있는 애 있나 이름에 없죠. 비읍 받침 있는 거. 그러니까 기억이나 비읍 이런 자음들은 남학생 이름에 많이 씁니다. 물론 뭐 점점 남녀 구분이 없어지지만 맞지 맞잖아. 무슨 쌤이 뭐 오준석 이런 거 아니면 섭 이렇게 맞죠 이렇게 맞죠. 여성의 이름은 여기 많이 쓰고 그러니까 문학에서도 시나 노래에서도 뭐냐면 가급적 가사에서 뭔가 이런 걸 많이 반복합니다. 근데 물론 만약 어떤 시 내용 자체가 뭔가 어둡고 진작은 뭡니까 이런 걸 많이 쓰겠죠. 이 작품은 그러니까 요 후렴구는 물론 이 작품 자체는 맞죠 좀 슬프지 하자가 뭔가 현실에서 살기 힘드니까 도피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는 거 아니면 이 바다나 어떤 청산 같은 곳에 살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후렴구는 이게 좀 노래 특성이 강해서 이런 어떤 음이 반복된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울림 소리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울림 소리라고 하죠. 울림 소리 리을 이을 반복하여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자, 그다음 4번, 5번도 다 서술형인데 4번에 A가 뭐입니까? 세죠. 세 이거는 뭐겠습니까?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했지. 하자였던 감정을 대신 나타나는 존재죠. 그렇게 적었습니까? B는 뭐겠습니까? B는 돈이지, 맞지? 돈 이건 뭐겠노? 하자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운명.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뭔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운명에서 나는 거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마치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아닌데 돈에 맞아서 우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5번은 다음 텔레비전 뉴스에서 귀농인이 보인 대응 방식에 대해 이론의 화자가 보였을 방향을 조사하시오. 그러니까 귀농인은 이제 도시 살다가 농촌에 가서 농사 짓는 분들이죠. 선생님, 귀농을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괴로운 현실에 대한 돌파구로 귀농을 선택했어요. 아직 어려움은 있지만 헤쳐나가야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청산별곡의 하자가 TV를 보고 있죠. 고조실에 TV가 있습니다. 나는 현실의 괴로움을 어찌고 저찌고 했는데 저 귀농인은 적극적으로 대처했고요. 그럼 여기 청산별곡 하자가 현실의 괴로움을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렇지, 맞아. 또 얘기하세요. 내가 말 막았네. 또 뭐? 술로 달리거나 체념. 그렇죠, 맞아. 술로 달래거나 체념했다. 체념했는데 저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네 이렇게 맞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적었습니다. 문제로 나왔어요 지금. 어디서? 제 시험. 그래, 다행입니다. 그다음 운영적 문제도 보겠습니다. 1번은 5번. 보자. 2번을 했는데 특수한 공간적 배경이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있다. 운영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궁궐. 그래서 궁녀라는 신분 때문에 본성을 억압받고 있지. 5번은 보세요. 서술자가 제3자에게 사건을 들려주는 방식을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가 여기서 누굽니까? 운영이죠, 맞죠? 이 부분에서는 맞죠, 운영이죠. 제3자는 누굽니까? 유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3자가 아니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조금인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서술자인 여기 이 작품에서 이 부분에서는 서술자인 나가 맞지? 운영과 김사가 지금 점증 있지만 운영 김사가 이미 죽었지. 죽어서 지금 유형이라는 선비의 꿈에 영혼을 나타나죠. 영혼을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과거 이런 일을 겪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형은 제3자가 아니고 상대방이죠. 맞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자, 내가 지금 얘한테 얘기할 때 네가 제3자가 아니 제3자 누굽니까? 니하고 내 빼고 다 제3자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3자가 아니고 유형은 제3자가 아닙니다. 맞죠? 청자가 얘기하는 겁니까? 듣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자 X하고 유형 적었습니다. 유형이고 청자 적었어요. 청자. 2번은 5번입니다. 3번은 1번. 3번 몇 번이었습니까? 기억이 그 다음 마음이 뭡니까? 님을 그려는 마음이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안평대군이 니 시 지은 거 보니까 니 시에 누군가 그려는 마음이 있는데 좀 수상한데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그려는 마음이 몇 번 있다고 봤죠? 저는 3번. 3번요. 벌써 뭐? 3번. 비단버선 사뿐사뿐 가정이 많은 중문을 들어서건 아득히 사라졌네. 다정할사 그래도 전설이 있어. 그녀의 발자국이 담장가에 찍혀있네. 사실 이것도 좀 사실은 그림이라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겁니다. 3번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3번도 보면 쉽게 하면 길을 가다가 어떤 상대방 마주쳤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죠. 그녀의 감정도 좀 있겠지.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녀의 감정 자체를 직접 표현한 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것보다 더 그리움을 얘기했으면 그게 답이 돼야겠죠. 1번을 보세요. 15 아짓다운 아가씨. 남이 부끄러워 말 못하고 헤어졌고요. 돌아와서 중문을 닫고서는 배꼽 사이 달을 보며 눈물을 흘린대. 이거는 헤어짐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번은 진짜 헤어져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 근데 3번은 뭐냐면 야, 네가 오늘 이렇게 하고 마치고 길 가다가 어떤 누구 나와서 봤는데 저쪽은 내 스타일인데 끝이 안 왔어. 끝이면 사실 그 정도 아니잖아, 맞지? 그냥 어떤 사랑의 감정이 이제 싹 트는 거죠. 사실 3번도 내가 볼 때는 아예 뭐 그림을 가지고 좀 발전시키면 그림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 사람도 한번 보고 싶겠지. 하지만 1번이 더 확실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1번을 가면 조금이니까 조금 아쉬운 문제지. 3번 한번 어느 정도 답에 접근한 겁니다. 4번은 뭐죠? 관습적 질투.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안평대군 이중력 태도 5번. 그러니까 궁녀들을 억압하기도 하지만 맞지? 또 뭡니까? 칭찬하기도 하죠. 막 상을 주면서 그런 두 가지 억압과 칭찬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이죠. 6번은 2번, 7번은 5번. 이거는 읽어보면 알긴데 은섬 1번인데고 은섬이 뭐라고 했는데 은섬이가 뭐라고 했노? 은섬은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네. 거기 거기서 소옥이 마지막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비축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해가지고 아니 1번이다 이거. 네. 소옥은 그러니까 5번 표죠. 소옥은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따르지 않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따르고 그러니까 태도가 타산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타산적이라는 것은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에 닿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옥은 뭡니까? 운영을 도와주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뭐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타산적이라는 말에 뭐라고 해야 되나 더 긴 버전은 이해 타산적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나요 말? 이해 타산적이다 이런 걸 들었습니다. 수지 타산 그게 더 낯선 말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국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알려줬습니다. 뭐냐면 이해가 뭐냐면요. 이해란 말이 사실은 우리가 먼저 배우는 이해는 거죠. 내가 네 말 이해했다. 시험 수업 이해됩니다. 그 이해가 있고 근데 그 이해 말고 또 그 다음 동의로서 또 이해라는 게 뭐냐면 이익과 손해입니다. 이익과 손해. 그 사람 이해에 박다. 이해를 따진다. 이런 말 들어봤나? 잘 쓰죠. 근데 쌤이 봤을 때 고등학교 와서 보는 이해는 이 이해가 더 많습니다. 맞죠? 그 이해는 이해하다 영어는 뭐고 뭐 있다 이거. 여하튼 나도 모르겠다. 이해를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성격이다. 이해 타선적이다. 그런 성격이가. 그런 건 필요할 때 필요하지만 근데 뭐 또 뭐죠? 너무 뭔가 좀 더 돈이나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게 걸렸으면 또 그걸 맞죠? 선택하겠지. 예를 들어 친구가 막 배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데 막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상호 숙제해야 되는데 지금 배 아파도 나는 지금 이거 도와주면 내가 상호 숙제 못하니까 나는 못 도와줘. 그러면 안 되겠죠? 배 아파서 막 떼굴떼굴 부르고 있는데 맞지? 빨리 119 신고하든가 해줘야지 맞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소옥에 대해서는 타산적이라 하면 안 됩니다. 은섬은 그러니까 거기 은섬이 얘기한 것 중에서 깨꿀이나 제비 얘기했잖아 맞죠? 네. 깨꿀은 제비도 쌍쌍이 난다 했잖아. 그게 뭡니까? 음양이치 따진 거죠. 따는 거죠. 음양이치 그건 뭡니까? 어떤 이성에 대한 사랑 암수가 있다. 동물 따지면 암수가 있고 여성을 따지면 남녀가 있고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암수와 남녀가 서로 어울리는 게 음양이치죠. 알겠습니다. 8번은 4번입니다. 9번은 사자성어죠. 3번입니다. 찾아봤나? 오 멋진 자세. 10번은 이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죠? 네 생각 궁금하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운몽 우리가 봤잖아. 그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제가 봤던 그런 북유럽계 소설과 비교하면 한문구조가 없습니다. 뭐요? 한문구조가 없어요. 한몽구주가 없다고? 꿈에서 깨어나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럼 꿈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에서 근데 이 교재는 없지. 꿈에서 깨어나는 꿈에서 안 깨어나면 무섭다 이거. 그럼 그 운영 김사가 맨날 같이 거기서 맨날 이야기하고 술 먹고 놀면서 그 꿈에서 안 깨어나면 꿈에서 안 깨어나는 얘기는 너무 무서운데 끔찍한데. 네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거기서 안 깨. 그럼 그래서 꿈에서 사는 거예요. 맞죠?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 있었다. 그 뭐고 뭐지? 인셉션. 이게 꿈을 자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꿈에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설정이거든. 그런데 마지막에 뭐냐면 그게 꿈인지 아닌지가 결론 안 나오거든. 무섭겠죠, 맞죠?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주인공이 뭔가 이제 원래 원하는 게 이루어졌는데 그 꿈이 아니 꿈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현실이 됩니다. 꿈에서 이룬 거고 현실이 아니면 근데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영화가 애매하게 끝나. 그래서 국수로 마지막까지도 애매해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뭐 여기 좀 답이라고 돼 있는 것도 이게 또 있어요. 아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건 사실 이건 좀 얘기할 게 있나? 뭐냐면 이런 겁니다. 현실의 우선 조건 얘기할게요. 현실의 인물인 유형이 취몽에서 깨어나 운영과 다 적혀있죠. 그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너를 만나고 쉼표 현실로 복귀할 때도 취몽에서 깨어난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듣고 이해만 하세요.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전체 이야기 보면요. 적고 읽읍시다. 전체 이야기를 보면 유영이가 그 수성궁터에서 술을 마시고 그 잠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술 깨는데 그게 꿈 아닌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그냥 술을 마시고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잠이 들지 않았지. 그래서 그래서 일어났는데 그 꿈인 겁니다. 하시니까 원래는 보통 자세가 뭡니까? 그냥 자서 꿈을 꾸는 거죠. 근데 깼는데 꿈인 겁니다. 그런 어떤 게 있어. 그래서 이야기 다 듣잖아요, 맞죠? 이 교재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다시 또 꿈 안에서 이 세 명이 또 술을 마십니다. 또 꿈 안에서 또 술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깨니까 현실인 겁니다. 이게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맞지?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나 그러니까 꿈에서 현실에서 꿈으로 갈 때나 꿈에서 현실 나올 때 둘 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다시 깨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답을 보니까 괜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런 어떤 설정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조가위를 이제 우리가 한 5주간 했고요. 이제부터 비벼있다. 미안. 근데 인간은 뒤에 하면 되겠네. 나 처음 응? 인간 맞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지금 미적 범주를 4개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근약한 게 뭐냐 이겁니다. 뭐가 있노? 이게 뭐 좋은데? 남녀 주인공이 결국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죠. 비장미. 맞잖아. 나의 시련 의지가 현실적 여기 때문에 좌절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 현실에서는 둘 다 그냥 죽었잖아, 맞죠? 물론 죽은 다음에 영혼으로서 만났지만 그건 사실 현실에서 의미가 없죠. 안 그래? 상황사람과 둘 다 뭐고 둘 다 목숨을 잃고 만약
그 4, 5세기가 있다면 거기서 만나는 게 뭐 그게 진짜 행복한 겁니까? 맞죠? 현실에서 같이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여행 가고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야, 맞지? 거기서 영원 물론 영혼을 만나서 뭐 천국 가서 살면 좋겠지만. 자, 그다음 이제 44쪽 보세요. 자, 이제 고조 시대는 끝났습니다. 고조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한 5작품들 다 이제 고조 가요고, 맞지? 그 고조 가요는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조 시대 때 서민들 사이에 불렸던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예요. 근데 민요죠, 요즘 얘기하면. 그다음 민요 가사가 있고 뭐 어떤 특징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체 사문보가 많다. 또 후렴구, 맞지? 또 중간중간에 여음 이런 건 다 뭐냐면 보통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한 게 뭐 또 큰 특징.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고려관이 뭔가 이게 있다, 이 구분이 있다, 뭐고. 분연체. 분연체. 그게 뭐의 구분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왜 목소리가 힘드나? 근데 민요가요. 예. 민요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어떤 거예요? 아니랑 같은 게 민요죠. 아니랑 이거 민요인가? 왜? 그때도 막 K-pop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K-팝이 고려관 그때 K-팝은 결국 그냥 한국 문화 아닙니까, 맞죠? 한국의 대중가 아닙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이걸 즐겨 불렀겠지. 뭐 요즘같이 음원 사이트가 있는 거 아니겠지만, 맞지? 그러니까 고려 시대 K-팝이지. 그걸 따지면 네 말대로 한다면. 근데 뭐 사실은 그게 다 추측이죠. 지금은 그런 상상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BTS나 에스파 노래 듣듯이 그럼 그때 고조 시대 사람들 조상님들도 그런 거 이렇게 들었다 보니까 들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즐겨 불렀겠죠. 언제 불렀냐면 뭐 노동요로서 아니면 뭐 그냥 좀 휴식할 때나 이럴 때 안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뭐 잔치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 노래 한 곡 해보자 하면 뭐 같이 부르겠죠. 지금만큼 이렇게 뭐 다양하지 않겠지만 뭐죠 사실 지금 남아 있는 건 뭐 우리가 보는 거니까. 하여간 고려관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민들 자꾸 얘기하면 서민들 말고 양반들은 지배층들은 그냥 아무나 했는데 그거는 그리고 문학성이 없어서 우리가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좀 뭔가 또 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 사실 여기 교재도 있긴 있는데 교과서에서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거 보고.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예. 이 한자도 읽으시지 아세요? 응? 막 옛날에 쓰던 진짜 쓰던 한자. 한자 옛날 쓰던 한자 무슨 말인데? 지금의 막 족보 같은 데 쓰는. 한자를 쓸 때 쓸 줄 아냐고? 읽을 줄 알아요. 많이 뭘 줬어? 왜? 할머니 집에서 족보를 찾은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족보를 찾았다고? 그래서 그런데? 봤는데 저는 이해하지 못해. 그냥 그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거 궁금하면 네이버 사전 키면 다 요즘 네이버 사전 찍으면 다 한자가 나옵니다. 또. 안 해봤나? 네이버 사전 있잖아, 어플. 아니면 그냥 구글 같은 건 돼요. 요즘. 그러니까 사진 찍어갖고 번역 이렇게 하면 다 한글 떠요. 요즘. 정말 좋은 세상 같아. 언어를 한자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한자는 이런 거죠. 한자는 중국 사람이 쓰는 문자죠, 맞죠? 기본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삼국시대부터 썼잖아. 삼국시대부터 써서 한글이 생겨도 계속 썼죠. 왜냐면 한글이 이제 양반한테 별로 인정 못 받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글 쓰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한글을 쓰지만 한자가 반넘게 쓰고 있잖아, 맞지? 우리가 지금 쓰는 말 중에 한자가 많죠. 이름도 다 한자고, 맞지? 우리말하고 한자고 구분할 줄 알지, 맞죠? 뭐 구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한자 지금 족보 같은 경우는 쉽게 하면 이름만 적혀 있는 이름 맞죠? 뭐 맷대선에 아들 거기서 아들 몇 명 있고 그 아들의 아들 뭐 자손 뭐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막 맨 앞장에 그 집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낡은 책이 안 가면 요즘 책인가? 낡은 책이야. 많이 낡았어. 막 진짜 막 옛날 막 조선시대에 있는 거지. 그 정도는. 그러니까 족보도 왜냐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 태어났으면 나이 이름도 거의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제 이름까지 없는 거. 그러니까 업데이트 돼야 돼요, 맞지? 그러면 또 그러니까 한 번씩 계속 찍어요. 그럼 그때 찍는데 옛날 책 같이 찍지 않을까요? 이제 요즘 시대니까 요즘 책으로 찍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근데 족보를 이렇게 한 번씩 다시 업데이트해서 찍어냅니다.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이제 좀 만약 뭐 나연이 아버지나 이렇게 친척 언니 돈 모아야지. 돈 모아서 뭐한 100건 찍자 이거 찍어서 이제 또 집 나눠가지고 또 한 몇십 년 나누면 또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태어난 사람도 있으니까 또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쌤 중에 족보 내가 지금 쌤 아버지는 어릴 때 봤다는데 그 뒤에는 이제 족보를 요즘 세대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김씨니까 맞지? 어디 김씨고? 경주 김씨가? 안동 김씨? 모르겠어요. 뭘 족보? 그냥 그 18대 선인 것 같네요. 아니 근데 18대선보다는 니 뭐고 본관 어디 김씨인지 그거 족보까지 있는 집인데 그걸 모르겠으면 오늘 가서 아빠한테 물어보고 알고 있는 게 좋지. 진짜 뭐 묻는데 나도 뭐 우선 그런 거 다 아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자기가 어디 김씨인지 어디 김씨 몇 대 손인지. 김씨가 몇 개 있어요? 저 뭐지 나 옷인데 김씨 내가 알게 없는데 내 김씨도 아닌데 옷이는 쌤은 해줘 옷이거든. 해줘 옷이. 옷이 대한민국 내가 알기는 대한민국에 옷이는 해줘 옷밖에 없어요. 뭐판 나뉘겠지만 옷이 근데 김씨나 뭐 이씨 박씨 이런 거 많겠지. 내가 안동 김씨도 있고 경주 김씨도 있고 또 뭐 김해 김씨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많으니까 그게 뭐냐니까 거기서 이제 쫙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하나의 시조 같은 거죠. 근데 그거의 시장은 누구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다양한 지역의 김씨의 시장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그러니까 그 안동 김씨 하면 안동 지방 어디에서 김씨 물론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누구 부모 있겠지 맞죠? 그 사람 땅에서 수산하고 뭐 그때부터 자 이제부터 내가 시작이 알겠지. 그냥 뭔가 좀 그런 기록이 남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아니면 좀 벼슬을 많이 한 사람부터 이제 그 뭐 좀 기록이 남을 수도 있고. 선생님도 잘 몰라요 족보에 대해서. 그냥 족보도 뭐 이렇게 따지면 또 허무할 수 있겠지만 족보는 조선시대 때 보면 많이 꾸민 것도 많습니다. 지금 양반이 아닌데 돈 상업이 발달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 근데 자기는 돈은 많지만 양반은 아니야. 그래서 돈 갖고 어디 양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네, 양반이잖아. 그건 아닌데 근데 그런 양반들도 지금 현재 그 족보에 그건 독수 많습니다. 그 가짜에 원래 양반 아닌데 돈 주고 족보에 그러니까 지금 편입한 거죠. 편입 그런 것도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내가 그는 반 넘게는 다 그런 겁니다. 왜냐면 양반이 너무 많았거든. 원래 양반이 별로 없었는데 내가 조선 전기에 양반이 한 전체 인구의 30%였는데 조선 후기가 되니까 70%가 넘어. 그럼 왜 갑자기 뭐 양반들이 애를 많이 낳나? 그렇지. 갑자기 2배가 늘었으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막 새로 양반 파거나 아니면 양반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원래 양반 아닌데 성을 바꾼 걸 성도 보니까 그렇게 성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뭐 안정김씨인데 알고 보니까 네 조상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전시에는 그냥 뭐 개똥이었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벼락 부자가 돼갖고 안정김씨 들어갔다 이런 것도 진짜 그러니까 많이 하겠죠. 근데 그렇다니까 뭐 그렇다 해서 그렇다 해서 뭐 양반 아이 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요즘 세상에.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 고려가요를 우리가 봤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고려가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정도 했으니까 고려가요에 대해서 두들만적으로 고려시대의 어떤 서민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다. 그리고 연애 부분이 있다. 후렴구란 게 있다. 이 정도 알죠. 자, 시조는 사실은 좀 더 친숙하죠.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시조는 배웁니다. 이미 배운 적이 있지. 시조. 시조는 어느 시대 겁니까? 시조는 자 고려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전성기는 언제다? 조선시대입니다. 근데 다른 어떤 고전 가요는 고전 시가는 그 시대에서 끝인데 시조는 뭐다? 지금 또 창작되고 있다. 지금 또 21세기 지금 또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까지도 이렇게 그래서 시기는 이렇게. 근데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이 지어졌다. 그러면 특징이 뭐가 있는가? 이 특징 첫 번째는 시조는 딱 전체 모습 생긴 게 우선 연애 부분이 없고 그냥 몇 줄입니까? 무조건 세 줄입니다. 세 줄짜리입니다. 그렇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가 3장이에요. 3장. 이 장이 뭐다? 한 줄. 근데 각 장마다 명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초장. 맞죠? 그럼 두 번째 장은 뭐겠습니까? 중장이. 세 번째 장은 뭐라고 하겠노? 종장입니다. 이때 만학 스님들이 고장, 왜냐면 초중고 이러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아니고 초중종 종장입니다. 삼장으로 되어 있다. 이거 고려가요는 대체로 3음보가 많았는데 시조는 이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몇 음보냐? 4음보. 그건 뭐였죠? 예? 3장 6구. 그 이겁니다. 시조가 3장 6구 45장 내외라고 하죠. 3장이 초중중장 6구는 이제 6개의 구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3장은 중요한데 6구 45장 내외 정도는 그러니까 뭐 알고 있으면 좋지만 3장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3장 6구잖아. 그러면 한 장은 몇 구입니까? 2구죠, 맞지? 그러면 보세요. 한 장이 4음보죠. 그러면 한 구는 몇 음보입니까? 갑자기 산수 문제. 한 장이 2음보고 네. 한 장이 2구고 한 장이 4음보야. 그러면 한 구는 몇 음보입니까? 2음보죠. 그렇죠. 그걸 알고 있으면 돼. 알죠? 그러면 구는 그러니까 두 개의 음보가 한 구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가 글자 수를 꼭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글자 수를 꼭 맞춰야 된다고 했어. 세 글자. 그게 어디냐? 이제 이거 3장 4번 잠깐만.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를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44쪽에서 보고 있는 그 시조 있죠? 네. 우탁의 맞죠? 우탁의 시조. 춘산의 눈누기 바람이 시작하는 거 있죠? 거기서 종장의 첫 음보 세 글자가 뭡니까? 근데 이게 좀 옛 표기에서 기밑에 맞죠? 그겁니다. 그거는 무조건 세 글자예요. 이거는 모든 시조가 다 거의 다 맞죠? 99%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세 글자를 한 거예요? 그건 규칙이니까. 그때 뭐 모든 세상의 원칙이다 이유가 있어야 돼. 맞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규칙. 단습적으로 그렇게 세 글자로 시작하는 게 낫다. 왜냐면 뭐 그냥 그게 좀 더 뭔가 안정적이었겠지. 그렇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조는 사실 고려가요보다는 좀 더 만만하죠. 왜냐하면 우선 짧잖아. 물론 시조도 보면 나중에 뒤에 가면 또 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앞으로 몇 주간도 이렇게 짧은 시조를 한 2편씩 일주일에 2편씩 볼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지금 이제까지보다 조금은 부담이 좀 적을 겁니다. 자 보세요.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득 불고 간데 없다. 춘산 뭐죠? 춘산 그 한자 있잖아요. 한자 다 아는 한자 아닙니까? 가을 예? 가을 춘자라고 그러잖아요. 봄 가을은 뭐고? 추 다 읽어봐. 자기를 다 읽어봐. 봄, 여름, 가을, 춘 추, 응, 가자. 춘하, 추도 춘, 하, 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보존하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죠? 한자 쓰면 다 쓸 수 있는가? 봄 맞나? 이거 하늘은 모르겠다. 추는 아마 이렇게 해서 이걸 거예요. 추. 봄은 뭐 이런 느낌이야. 춘산은 그러니까 딱 요즘 같은 오늘 같은 날씨 아닙니까? 춘산에 눈 녹인 바람 맞지? 맞죠? 오늘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춘산에 눈 녹인 바람 할 때, 그러니까 눈 녹인 바람이 건드불 간다. 그러니까 춘산에서 부는 그 바람은 이 두 개하고 눈하고는 각각 어떤 계절을 얘기하겠습니까? 춘산과 바람은 당연히 뭡니까? 요거는 봄이겠죠. 눈은 유치원생도 한다. 눈은 무슨 계절? 이걸 왜 그렇게 했고? 너무 지금 틀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노이로지고 있는 거니까. 맞죠? 춘산에 눈 녹인 바람이 근데 건듯은 밑에 적어서 잠깐이죠. 건듯은 잠깐 불고 간데 없다 이거죠. 이거 내보면 뭐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맞죠? 그러니까 춘산에 눈 녹이던 바람이 잠깐 불고 이제 안 부네이지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봄이란 계절이 짧다 이거죠. 맞죠? 알겠습니까? 이거 좀 더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 작품이 계절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뭐냐? 봄은 맞죠? 우리가 또 뭐가 해줍니까? 우리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본다면 지금 나연이는 어느 계절에 가 있노? 봄이가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가? 저는 봄이죠. 맞죠? 맞지? 선생님이 뭐였노? 겨울? 됐어. 여름. 여름은 아니다. 여름은 나도 양심이 있지. 백생. 백세 입장에도 45선인데 여름이면 좀 너무 양심 없는. 백세까지 사는 사람 없잖아. 나는 이제 가을이라고 봐야죠. 중장년이지. 맞죠? 여름은 그러니까 한 20대 초반까지는 봄, 한 40까지는 여름. 40도 사실 많다. 40 넘어가면 이제 가을로 가야지. 그래서 한 60, 70까지, 요즘 한 70까지. 65세 정도. 65세 이후부터는 겨울로 가야지. 뭐죠? 100세 시대 진짜 되면 그때는 맞죠. 내 나이도 여름이면 징그럽다. 자, 그래서 봄은 뭐다? 청춘이죠. 겨울은 뭐겠습니까? 목이 늙음이지. 늙음이다. 이거 뭐 맞죠? 이건 젊음. 자, 왜냐면 뒤에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봄이 짧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초장은요 이렇게 나와서 뭡니까? 초장의 이야기는요 다시 한번 그 옆에 정리하면 청춘이 봄이라는 계절이 짧다는 얘기 되지만 청춘이라는 계절이 짧다. 청춘의 시절이 짧다는 거예요. 왜 이걸 굳이 봄을 청춘에 연결시키냐면요. 그 다음 두 개의 구조, 중장과 종장은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적은 덧도 건듯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잠시 동안 이런 뜻입니다. 적은 덧, 잠시 동안 적어주세요. 적은 덧 빌려다가는 빌린다 입니다. 뭘 빌리겠노?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빌릴 수 있는 건 뭡니까? 눈 녹인 바람이죠, 맞지? 춘산에 눈 녹인 바람이 잠깐 불고 간 데가 없구나. 잠시 동안 빌렸다가 말이 우히 불리고죠. 불리고조인데 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람을 불게 한다. 말이 우히가 뭐겠노? 우히는 위에다. 말이는 뭐에? 마리의 현대어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눈을 녹이는 바람을 눈을 녹이는 봄바람을 화자는 뭐다? 잠시 빌려서 내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종장의 답이 있죠. 아까 기 밑에 있었죠. 기 밑에 말 그대로 기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화자가 빌려서 화자의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다. 그래서 기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한다. 그러니까 이 서리를 녹이겠다. 서리는 알다시피 눈과 비슷하게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눈은 이게 맞죠? 이렇게 딱 하얗게 내리는 건데 선이는 이렇게 뭔가 얻어 있는 거죠, 맞죠? 얻어서 하얗게 얻어 있는 거지. 그 뭐 이렇게 산에 가면 이렇게 맞죠? 눈꽃처럼 돼 있잖아. 그러면 머리 위에 혹은 귀 밑에 있는 서리가 뭘 비유한 거겠습니까? 사람 머리 위에나 귀 밑에 서리가 꼈다. 뭘 비유한 거겠노? 늙고 있다. 늙으면 그러니까 흰머리. 그렇지 흰머리죠 맞죠. 이 선이니까 뭐냐면은 백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장과 종장은 좀 뭐합니까? 중장과 종장은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이죠 맞죠. 중종장은 눈을 녹이는 바람을 잠시 빌려서 내 머리 위에 불게 해서 나의 백발을 녹이고 싶다. 그럼 그건 뭡니까? 지금 하자는 늙었나 젊었나? 맞죠? 흰머리 있으면 더 늙었지. 흰머리 있나? 없죠. 쌤은 한개 시절에 맞죠? 쌤 근데 생깁니다. 근데 요즘은 근데 젊은 사람도 막 생긴다 보니까. 원래가 새치 같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심하면 10대도 있대. 쌤도 오늘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 진짜 하얘거든. 그래갖고 맨날 막 할배 이렇게 그러면 안 됐었는데. 하여간 이건 뭡니까? 다시 젊어지고 싶은 맞지? 소망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요 화자가 맞죠? 자연물을 가지고 뭐 자연의 한도를 얘기한 게 아니죠 맞죠? 아 벌써 이렇게 늙어서 흰머리가 생겼구나. 다시 언제 이렇게 늙었냐? 젊어지고 싶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나연이 뭐 아까 할머니 집 갔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마냥 슬프기만 하겠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좀 재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냥 아이고 이제는 막 이런 거 있잖아. 할머니 많이 하시는 말인데 많이 살수 죽어야지 죽을 때가 이렇게 하면 슬픈데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이거 저기 이제 봄이구나 봄바람으로 이거 흰 것 좀 없앴으면 좋겠네 이러면 맞죠? 그건 좀 뭔가 할머니가 마냥 늙음을 마냥 슬퍼하고 막 속상해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제 뭔가 좀 재치 있게 맞죠? 좀 초월한 느낌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지금 왜냐면 이게 늙음을 한탄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자 늙음에 대한 자 여기 또 적어보세요. 늙음에 대한 원망 물론 좀 한탄하고 있지만 원망보다는 어떤 뭡니까? 발관이라는 말 좀 적어야겠다. 여유의 어떤 자세가 더 느껴진다 이거죠. 느껴집니다. 여기 뭐야? 좋은 일. 달관이라고 달관하다.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고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막 이렇게 니도 막 점수 맞죠? 시험 점수에 대해서 달관할 수 있나? 아니죠, 맞죠? 나오면 잘 안 나오면 속상하고 뭐 그런 거죠, 맞죠? 근데 어떤 친구 만약 뭐 시험 못 쳤는데 내가 볼 때 혹시 속상한 것 같은데 괜찮아? 네? 뭐 더 한번 치면 되지. 그럼 뭡니까? 좀 달관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하자가 뭡니까? 늙음에 대해서 마냥 슬퍼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달관하고 있다. 그런 자세, 여유 있게 늙었지만 여유 있게. 그래서 거기 이해와 감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와 감상에 거기 이제 본문 봤으니까 위에 다시 한번 좀 표시할 거 표시합니다. 우선 성격에 보면요. 우선 갈래 이제 똑같이 얘기하지만 평시조가 뭐냐면니까 아까 했던 이런 걸 다 지키는 겁니다. 알죠? 이렇게 지키는 기본 베이직이 평시조예요. 평시조. 성격에 보면 낙천적이다 다근적 이거 뭐냐면니까 늙음을 맞죠? 진짜 뭐 늙어서 막 너무 슬프다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맞죠? 여유 있게. 탈로가 이거 동아리 탈로가 성격의 세 번째 거 탈로가 뜻이 뭐예요? 탈로 들어봤지? 오늘 언제 쓰면 안 돼요? 탈로가 났다 맞죠? 뭔가 숨겨진 것이 발각되었다. 근데 이거는 그 한자가 아닙니다. 한탄하다, 탄식하다. 너는 뭐겠노? 그렇지. 늙음을 탄식하다. 이런
내용 가지는 작품이 시조에 많습니다. 그렇죠. 늙어서 늙음을 탄식한다. 늙음을 한탄한다. 잘했습니다. 탈로가 나옵니다. 오케이. 뭐 그다음 이해관성을 읽어보면 방금 쌤이 얘기했던 게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 더 봅시다. 46쪽 보시면요. 두 번째 작품. 시전 좀 맞죠? 시전 좀 깔끔하지 이렇게. 하나 하고 딱 그다음. 이번에도 그러니까 제목은 다 뭐냐니까 사실 시조에는 이렇게 특히 평시조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시조는 제목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있는 건 뭐냐면 앞에 두 음모입니다. 맞죠? 왜냐면 뭔가 그래도 작품을 뭔가 구분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없으니까 이하의 월격하고도 시작. 그러니까 이하의 월격하고 시작하는 시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부는 이조년. 시조는 보통 아까 했지만 고려 말부터 이제 지어지면서 조선 전기까지는 주로 양반들이 지었기 때문에 이름이 다 이렇게 누가 지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조선 후기 되면 이제 서민들도 짓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바뀐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면 되겠고. 자, 이건 훨씬 더 조금 더 추상적입니다. 보세요. 초장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네가 알만한 거 알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뭐 전시는 한자니까 맞죠. 혹시 뭐 조금이라도 알겠는 거. 한자 중에서. 이화가 꽃. 오, 그렇지. 역시 또 뭐 있나? 그게 뭐 월백이 월백은 다 한자가 쉽죠. 월백. 흰달. 흰 달 맞죠. 맞습니다. 근데 흰 달이면 백월이겠죠. 근데 월백 거꾸로 이거 뭔가 달이 희고 맞죠. 어디에 달이 희다? 이하의 달이 희다. 화자는 꽃화자죠. 이자는 배나무 이자입니다. 배 우리 먹는 가을 배 있죠. 그러니까 이화의 월백하고는 좀 우리말로 하면 배나무 꽃에 달빛이 희고 이렇게 맞죠. 그럼 되겠죠. 은하는 뭐냐? 이거는 선생님이 할게요.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뭔지 알지? 은하수. 네. 뭔데요? 은하수. 우주. 우리 은하. 이거 은하수는 뭐 별들의 무지죠. 별 이렇게 점점점에 좀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은하수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는 우리가 못 보겠지. 우리가 속했으니까. 딴 은하 뭐 있죠, 뭐 안드로메다 이런 걸 보겠죠,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 맞지? 성운인가? 은하수가 뭐 보이는 이거는 좀 이렇게 의역해서 은하수가 보이는 은하니 삼경은 뭐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자, 삼경. 이거는 삼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경이라는 이게 시간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삼경은 숫자 3경이에요. 그럼 이 경 혹시 들어봤습니까? 삼경 이런 말. 그럼 1경, 2경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해가 지고 나서 그다음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이 밤이 나거든, 맞지? 네. 지금도 이제 벌써 해 줬노? 아직 안 돼요. 이제 어둑어둑해진다잉. 6시 넘었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근데 계절 맞죠? 에 따라서 뭐 여름하고 겨울하고 많이 다르죠, 맞죠?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그다음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을 지금은 뭐 이렇게 시분초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 없잖아요. 없습니다. 시분초는 서양 거죠, 맞죠? 그럼 우리 조상들 어떻게 했을까? 우리 조상들은 그때 뭐 전시대 때 농사 짓고 이런 거 하지 뭐 이렇게 뭐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산을 다니지만 그러니까 시간 이렇게 세분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보고 농사 짓는 거 기준 보면 돼. 그러니까 좀 띄엄띄엄 나눴어요. 그래서 뭐냐면 해가 지고 나서 그다음 해가 뜰 때까지는 5등분 했습니다. 많이 했나? 그렇지. 그래서 1경부터 5경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아까 했지만 여름하고 겨울하고 많이 다르겠죠. 근데 평균 했을 때 한 1경이 시작이 언제라고 보냐면 7. 한 2시간 정도 봅니다. 2시간 알죠? 지금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균 7에서 9까지가 1경
9에서 11까지가 2경, 11에서 1까지,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3경, 4경, 5경 이 정도 평균적으로 맞죠? 5경 좀 지나 5경이 한 5시 되면 이제 깨는 겁니다. 닭이 울고. 생각이 너무 빠르죠, 맞죠?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맞죠? 5시면 맞아. 여러분 5시까지도 안 자는 사람도 많잖아. 니도 한 번씩 안 된다 이가. 좀 잠 안 오고 맞죠? 핸드폰하고 이러다 보면 맞지? 뭐 방학 때는 맞지? 어제 4시에 어? 어제 4시에 잖아. 어제 5경이잖아. 맞죠? 5경이. 근데 옛날에는 이건 뭐 아무 TV도 없고 사실 전기불도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때부터는 깜깜해. 아무것도 없잖아. 전기가 없으면 생각해보세요. 달빛밖에 없잖아. 달빛 맞죠? 달빛으로 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밖에 나가면 위험하지. 뭐 호랑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그러니까 집안에 있어야 돼. 집안에 그냥 뭐가 호랑불 같은 그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그래요. 이때부터. 자고 일어나서 이제 일하는 겁니다. 이제 서민들 기준. 양반들이 좀 알겠지만 맞죠? 그러면 상경은 뭡니까? 중간이지. 한밤중이죠. 이 5개 중에서 어느 시간에 가장 사람들이 덜 깨 있겠습니까? 당연히 삼경이겠죠. 그러니까 삼경은 뭔가 깊은 밤 한밤중이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냥 그렇게 시간적 의미는 되지만 문학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니도 만약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만약 고민이 있거나 마음이 힘들면 잠이 안 오잖아. 그럼 남들 다 잘 때 혼자 깨 있죠. 뭐 집에서 만약 뭐 가족이 있는데 가족들 다 자는데 혼자 깨서 맞죠. 잠이 안 오잖아. 그 시에서 그런 상황이 많겠죠. 이 상경은 그런 시간입니다. 단순히 일어났던 숫자가 아니고 어떤 화자가 잠을 못 이루는 시간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경은 한밤중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화자는 한밤중에 잠이 깨서 깨는데 뭐 마당 나와 보니까 화자의 집 마당에는 배나무가 있고 배나무에 꽃이 피어 있다. 배나무 꽃이 무슨 색깔이게? 본 적 없죠? 흰색입니다. 보통 과일나무 꽃이 흰색이 많아요. 흰색 하면 좀 분홍색이 넘어가는 그 느낌 있죠. 벚꽃도 그러면 과일나무입니다. 벚꽃이 원래 벚꽃이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벚꽃. 꽃만 보죠. 꽃만 보고 그치죠, 맞죠? 그다음부터 벚나무는 사람들 눈에 잊혀지죠. 사실 그거 서 있는데 벚꽃은 벚지나무입니다. 벚지라는 거 있죠. 앵두같이 생긴 게 있잖아. 그게 벚지의 나무가 벚나무예요. 그러니까 사실 꽃이 피고 난 뒤에 한 5일 되면 밑에 보면 이렇게 막 열매 떨어져 있습니다. 요만한 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을 건 없겠죠. 맛은 없겠죠. 맛있으면 다 따갑겠지 사람들. 안 따가고 다 땅에 있는 건 뭡니까? 은행나무 그 밑에 은행 있잖아 그거 사람들. 그것도 주워가죠. 약대니 그것도 뭐 씁니다. 하여간 배나무꽃, 달빛, 은하수 이게 세 개는 공통점이 뭡니까? 일단 눈으로 볼 수 있지. 시각적 이미지다. 맞죠? 또 하나 공통점. 눈에 보이는 건데 또 색깔이다. 무슨 색깔입니까? 그렇죠. 흰색이 어떤 시각적 이미지로서 공통입니다. 하여간 요 초장은 뭡니까? 이렇게 봤을 때 초장은 어떤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죠. 맞죠? 시간 배경이 언제입니까? 3경. 그러니까 밤이죠. 뭐 3경까지는 뭐 3경은 써 있으니까 알겠고 계절도 혹시 알 수 있는 계절. 배나무 꽃이 피어 있죠. 꽃이 핀 계절 보통 뭡니까? 봄이죠. 봄밤입니다. 봄밤 맞죠? 아주 낭만적인 시간이죠. 봄밤.
그래서 사실은 중장에 보면 나오잖아.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만 돼 있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딱 두 개의 시어가 있죠. 일지춘심과 자규가 있잖아.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만 했습니다. 자 일지춘심은 우선은 그냥 한자의 뜻은 이겁니다. 이는 하나죠. 한 일자죠, 맞죠? 지는 이거는 나뭇가지 지자입니다. 한 가지의 어린이는 그 나이가 어린 게 아니고 어려 있는 춘심 이것도 봄 춘자리가 심자 무슨 자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마음. 그렇지 맞죠. 그럼 이건 좀 여기서 봄 뜻.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나뭇가지에 담겨 있는 봄의 마음입니다. 좀 이거는 좀 보니까 비유적이죠. 뭔 의미겠노? 보통 우리가 가장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게 언제입니까? 개인적으로 언제인데? 아니 계절 중에서 밤에 뭐좀 맞죠? 밤에 낮보다 밤에 좀 더 마음이 조금 더 센티멘탈해지지. 계절에서 우리는 가을 맞죠? 그러니까 보통 봄과 가을이죠. 왜냐면 여름 계절 너무 극단적이다 맞지? 덥고 춥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좀 이렇게 애매한 맞지? 봄도 보면 춥다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맞죠? 좀 마음이 조금 혼란해지고 가을도 이제 뭡니까? 덥다가 이제 조금 선선해지니까 또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이 일지춘심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쉽게보다는 좀 더 우리가 알게 되면 봄날의 어떤 애상적 정성 화자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뭔가 봄에 느끼는 막연한 슬픔이에요. 애상적이라는 말은 슬프다는 얘기. 애상적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애상적하면 학생들이 애상적 처음 듣는 거 뭐냐면 사랑의 느낌을 생각해요. 사랑의자 생각하지. 근데 아닙니다. 사랑의자 있지만 또 어떤 애자가 있다. 슬픔. 그럼 알고 있는 슬픔입니다. 애상은 슬픔인데 사랑 절대 아니게. 상자가 뭐냐면 아픈 상자입니다. 애상은 슬퍼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사랑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사랑해서 슬퍼서 마음이 아플 수 있겠지만 근데 우선 애상은 슬프다.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하자는 지금 우선 그러니까 자 이유는 없어. 여기서 이 작품 이유는 없어. 왜 뭐 이별했는지 뭐 누구 좋아하는데 짝사랑인지 아니면 뭐 누가 뭐 죽었는지 뭐 없어. 그러니까 우선은 근데 또 막연히 슬플 수도 있죠. 봄이 됐는데 이렇게 혼자 깨 있으니까 마음이 참 울적하고 이럴 수 있죠. 그런 어떤 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규야 알야만 아냐만 자규는 아는지 모르는지만 되죠. 자규는 뭐냐면 이거는 소쪽새입니다. 새입니다. 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자 이제 밤에 깨 있죠. 봄밤에 깨 있는데 어디선가 소쪽새가 우는 겁니다. 맞죠? 소쪽새가 어떻게 울지? 소쪽 이렇게 울죠. 우는 거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소쪽새야, 니는 나의 이 슬픔을 알고 우는 것이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얘기했었죠. 소쪽새 자기는 그러니까 뭐냐? 아까 방금 초장은 맞죠? 배나무 꽃이나 달빛이나 은하수의 백색으로서 시각적인 어떤 시각인데 시각적으로 되냐? 시각적 이미지인데 여기 뭡니까? 자기는 뭡니까? 그죠? 물론 자기가 운다는 표현 자체는 안 났지만 우니까 자기를 언급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무슨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그리고 안 그래도 마음이 슬프고 애상적인데 이렇게 소쪽새가 우니까 화자의 마음이 더 정서가 더 뭡니까 심화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상관문입니다. 화자의 정서를 더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중장까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화자는 봄날의 밤에 왠지 슬픈 마음 때문에 깨서 서쪽서 우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종장이 제일 좀 그래도 직접적인 뭐는 요걸 읽고 딱 해석하고 좀 쉬자. 다 정도 병양호요. 병인양하여 좀 정
이건 아들. 잠못 들어 한. 잠 못 들어 하는 거 맞지? 가장 맞죠?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다정도 병인 향하여 잠 못 들어 하는 거. 그러니까 잠 못 드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다정이 병이라서. 병은 병이죠. 아픈 거. 다정은 뭐고 다정? 정이 많다. 정이 많다. 맞죠? 다정하다. 맞죠? 이말 좋지. 참 다정하구나. 듣고 싶은 말이죠. 맞죠? 정자가 정자 얘기하지만 근데 마음 정자이기도 하죠. 그러면 다정하다는 것은 정이 많다. 뭐 남에게 친절한 의미도 있지만 만약 정을 마음으로 본다면 마음이나 심리로 본다면 다정은 뭐겠습니까? 마음이 많다. 무슨 말이고? 마음이 어떻다? 뭔가 복잡하다. 여기서 뭡니까? 이 앞에 맞죠? 이런 어떤 화자의 상황 봤을 때는 다정은 맞죠? 물론 뭐 이것은 뭐 너무 남한테 뭐 마음을 많이 주다 보니까 또 병일 수도 있겠고. 이 다정이라는 것은 어떤 다정은 어떤 복잡한 심정 맞죠? 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안 말씀하죠. 혹은 아니면 어떤 다양한 감정이 나올 수 있겠죠. 감정이 너무 다양한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알죠? 이렇게 맞죠? 하여간 환자는 뭡니까? 어떤 이렇게 마음이 심란한 거죠. 맞지? 그래서 이게 다정도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작품은 얘기했지만 거기 주제 뭐가 있습니까? 주제만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밤에 느낀 인상적인 이거는 정수화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뭐 왠지는 몰라 안 나와 있어. 맞지? 뭐 구체적인 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시간적 배경 그리고 이런 자연물들 그리고 마지막에 다정이 병이다. 좀 쉬어야겠죠. 좀 잠이 오죠. 쉽시다.